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매를 계속할 때와 쉴 때를 알아라. 나는 1976년 봄에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회원으로 들어갔다. 당시 동료 중에 척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코엔은 내 나이 또래였으므로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다. 첫 해에 그는 피트에서 스캘핑 기법을 배우느라 무지내를 썼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매매했으나 채권 선물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매매하고 있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마치 산토끼가 함정에서 뛰쳐나오듯 재빨리 헤쳐나왔다. 하루 종일 긴장으로 보냈으며 하루가 끝날 즈음이면 윗도리가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다. 거의 매일 하루에 수백 계약의 매매를 했고 그 결과 10틱에서 20틱의 수익을 꼬박꼬박 얻었다. 코엔은 수익을 땀으로 일구어낸 셈이다. 어느 날 코엔과 나는 나란히 앉아 하루의 매매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그날은 코엔에게 운이 아주 좋은 날이었다. 그는 30틱을 벌었고 구체적으로 $650의 수익을 얻었다. 그는 아주 자랑스러워했으며 나 역시 그가 자랑스러웠다. 매매에서 돈을 벌기는 참으로 어렵다. 우리는 코엔이 크게 성공에 뛰어난 스캘퍼가 되기를 바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동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코엔이 실수할 때를 노려 수익을 얻는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거래소의 트레이딩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남아프리카 초원의 물소들과 같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자의 위협을 받고 있다. 사자의 공격을 받는다고 직감하면 물소들은 저마다 머리를 바깥으로 내민 채 둥그렇게 모인다. 그러고는 머리를 낮추고 뿔을 높이 세워 사자의 공격을 막 안는다. 물소들은 그렇게 원을 만들어야만 자신을 지키고 또한 새끼 물소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룹으로 모이면 물소들도 맹수를 물리칠 수 있다. 하지만 혼자서는 사자의 강한 이빨과 발톱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트레이더들도 자신의 생존은 결국 다른 트레이더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매매하는 트레이더는 상대방 트레이더가 그 매매를 약정대로 이행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한 트레이더가 돈을 잃으면 상대방 트레이더나 혹은 중개인이 그 돈을 따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 전체적으로 외부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누구나 돈을 잃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낮은 확률을 뚫고 마침내 성공한 투자자들을 존경한다. 어느 날 코엔은 아직 시장이 마감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오전 중에 꽤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오늘은 매우 운이 좋은 날이므로 오후에도 플로어에 들어가 계속 돈을 벌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는 아니야. 이제 그만할래. 집에 가서 목욕을 한 다음 푹 쉬고 싶어. 오늘은 그래도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거래소에서 사라졌다. 며칠 지나 나는 다시 코엔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그는 연일 손해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매일 매매를 했다. 그는 시장에게 패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손해는 더 늘어만 갔다. 그는 성공적인 트레이더와는 정반대 방식으로 매매했던 것이다. 수익을 낼 때는 갑자기 매매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손해를 볼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매매를 많이 했다. 시장에도 추세가 존재하듯이 사람들의 인생에도 추세가 있는 법이다. 만일 당신이 젊다면 하룻밤을 꼬박 세워 일을 해도 그 다음날 문제없이 회사에 출근한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면 반드시 반나절 이상 쉬어야 한다. 즉 모든 행동은 나이의 추세에 따라야 한다. 시간의 추세와 동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이다. 이는 매매에도 적용된다. 매매에서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그 추세가 금세 끝나버린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추세를 따르는 것이 옳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추세를 따르기를 그만두면 추세도 동시에 중단된다고 믿는다. 추세를 뒤따르다가 추세가 바뀌면 그때 매매를 그만두어야 한다.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고 있다면 매매를 중단하고 잠시 쉬어야 한다. 시장과 맞서 싸워 이기려고 덤비지 말라. 시기에 맞추어 매매 방법을 바꾸어라.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려면 언제 매매를 그만두고 쉬어야 하는지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시기에 맞추어 매매 방법을 바꿀 줄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나이가 젊고 반사작용이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롭다면 좋은 스캘퍼가 될 수 있다. 시장 가격이 정점을 기록할 때 과감하게 매도 포지션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앞서 제일 먼저 정확히 바닥에서 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중년에 이르면 반나절만 플로어에서 있어도 무릎 관절이 아파온다. 이 시기에 이르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지션 매매 위주로 한다. 장기적인 포지션 매매일수록 투자 자금이 손해볼 위험은 줄어들고 덩달아 정신적 스트레스도 낮아진다. 인생 사이클에 따라 트레이더의 매매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3번의 10년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칙을 나는 골드버그 브라 더스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골드버그에게서 배웠다. 이 법칙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관한 것이다. 이 법칙은 트레이더의 경력을 크게 1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눈다. 첫 10년 동안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플로어에서 스캘핑으로 살아간다. 하루는 돈을 벌고 그 다음 날에는 돈을 잃는 일과가 반복된다. 그러나 첫 10년 동안 손해보는 것보다 돈을 따는 방법을 차츰 배우고 매매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조금씩 깨달아간다. 궁극적으로 스캘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다음의 10년 동안 이제 진정한 의미로 돈을 번다. 첫 10년 동안 배우고 느낀 지식과 교훈, 경험들이 쌓여 트레이더에게 지속적이고 탄탄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두 번째 10년 동안 트레이더는 충분히 돈을 벌어야 다음의 10년을 대비할 수 있다. 세 번째 10년 동안에는 두 번째 10년 동안 벌어두었던 돈을 사용한다. 그리고 끝 무렵이 되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플로어에서 은퇴한다. 이제부터는 투자한 곳에서 돈을 버는 시기이다. 10년 법칙은 매매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매매하고 은퇴하려면 각각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시장의 순리를 거슬러 매매하면 필연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시장이 원하는 대로 순응해 행동해야 한다. 10년 법칙에서는 사람들이 각각의 10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경우는 다르다. 시장이 추세를 나타내고 있을지라도 언제 갑작스럽게 하락을 할지 아니면 기존의 추세를 더 유지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에 가장 단순한 답이 있다. 만일 매매가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갑자기 그만두면 안 된다. 추세 반전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매매가 거듭 실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매매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성공을 하고 있을 때 이 추세가 곧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매매를 중단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자신의 의지를 시장에게 강요하는 셈이 된다. 자신의 의지를 시장에 표현해서는 안 된다. 시장으로 하여금 언제 매매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말하게 하라. 언제 매매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알려면 추세 전환을 살피면 된다. 그것은 바로 거듭해서 실패할 때이다. 그러면 그때 그만두면 된다.